마산 해양 신도시가 발생됐던 최초의 원인은 창원 시민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해양수산부가 마산 지역에 항만이 필요하다는 예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측했던 국가의 예측량은 현 시점에 1.92%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창원 시민이 고통을 받고 창원의 3천 몇백억에 대한 고통을 갖게 된 이 문제의 근원적인 내용은 4차, 5차의 협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게 올바른 풀이가 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교두에 드리고 지정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4차 공모자가 소송을 진행했던 그 소송의 내용하고 감사 결과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 결과가 이렇게 제공되면 4차 공모의 소송 당사자에는 이점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판단을 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송의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사 결과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를 4차 소송 대상자의 법률 대리인, 법률법인 모든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 안 하셨습니까? 법원에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해양신도시의 개발 계획이나 개발 방향은 설립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절차를 다 밟아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는 정의를 형성됩니다. 장기 표류된 거 이거 매듭을 지어야 되지. 창원 시민은 일반인 그리고 고위공무원 홍남표 씨를 창원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해라고 시킨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잘못된 그 첫 단추를 새로 바로잡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감사로 나타나고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시장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인 거는 알고 있죠. 그리고 레포츠파크 이사장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도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보복 표적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0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의 시 본 의원이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적격 여부만을 심사 판단한 것으로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감사 과정 중 임용 당시 허위 서류 제출 및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파악돼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시장이 임명한 나머지 6개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본 인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착수하는 거지 감사 자체를 그렇게 월권으로 행사하진 않습니다.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 11월에 선정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그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 협의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쭉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종합정비기 계획 수립 용역 수의 계약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5개사 공동으로 계약을 했고 5개사 중에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속 충무지구 도시재생센터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을 혹시 수립하셨습니까?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8조 근거하여 창원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이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창원시의 사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창원시가 한 명 파견 가서 같이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포션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도 이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해외 사무소를 연계해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지자체에서 해외 사무소 운영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한번 그래도 좀 수요들이 있는지 한번 봐서 어렵지만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해외 사무소를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산권역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 사업 그리고 24시 로드킬 기동 처리반 신규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면서 2년 이내에 사회적 기업 전환 이행을 선제 조건으로 이제 명시를 했는데요. 혹시 이것이 지방계약법 위반은 아니었는지 감사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위반입니다. 그 기존에는 12개 업체가 그 모든 생활 폐기물을 다 처리를 했었죠. 근데 이 2개 사업을 이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품, 그 다음에 24시 로드킬만 따로 떼서 별도의 사업을 만들었다는 의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의아한 부분이 이 신규 사업자를 허가를 내주는 과정입니다. 근데 창원시는 신규 2개 사업을 위해서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었어요. 정량평가는 모두 다 40점 만점을 받았어요. 여기에 정성평가 면접 점수를 주면서 이 2개 업체한테 면접 점수가 만점이
시험에 갔거나 몰표를 주고 2개 업체만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무매너 업체를 뽑아서 선정이라는 프로세스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이고요.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수 조건에 걸어서 유찰을 시키고 이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용되어 왔던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공식 명칭이 마산 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난 5년간 개최되어 왔습니다. 축제의 특성인 문화성, 관광성과 가고파의 고향으로 불리는 마산의 정서에도 부합되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축제 명칭을 다시 한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양한 점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년 3.15 해양누리공원이 개정되었습니다. 3.15의 의미와 민주화 도시의 이미지도 살리고 우리의 가곡인 가고파의 내문학적 을과 문화예술적 감성, 바다를 끼고 있는 물리 정서적 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3.15 해양 가고파 공원으로 칭 변경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운영법인과 센터 직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기간 약정 중도 해지와 근로계약 해지 통지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창원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향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시 방향성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기존 업무 유지를 위해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산 36억 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새롭게 정 12개 지자체에 3억씩 예산을 배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확정된다면 우리 시는 당연히 공모에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공모는 당연히 좀 신청하겠고요. 외국인 지원센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까지 쌓았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의 비공개, 감사 착수 사실 등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을 공표, 누설하거나 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발표도 자체도 이례적인데 중간 발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중간 발표든 최종 발표든 중간 발표까지의 감사 결과에 있어서 처분 심의를 거쳐서 감사원에서도 중간 발표까지 감사를 발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하셔야죠. 논란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송부 촉탁해라고 하더라도 촉탁을 받은 소지자가 그에 응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불응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습니다. 근데 왜 감사관은 창원시는 여기에 불응하지 않고 창원시에 불리한 자료, 이익에 반한 자료로 그대로 제출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실 쪽이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해양신도시 감사 결과입니다. 입찰 무자격자에게 입찰 자격 신청을 허용했다. 무자격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그다음에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취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님 알고 계신 시점부터 중지를 시켰어야죠. 협상 중에 즉각 취소해야 된다고 그게 감사가 그 전에 발표했어요. 이런 협상을 진행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꼬여 있는 거예요. 이제 사하 대상공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매입해라는 게 전체를 매입해라는 게 어떠한 법령에도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법원에서 판례가 난 게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공원녹지법에 해당하는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정확히 없더라도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장애인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를 손상, 부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장애가 발생하고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통장애인들이 재정적인 지원과 치료 지원, 법률 자문 등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선제적인 홍보운동과 시설 개선 및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센터도 필요합니다. 교통장애인 현황을 조사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교통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는 국가의 의무이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위협하는 자,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간판만 달리해서 민간단체를 양산했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보조금 사용으로 창원 시민의 세금,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수십 년간 낭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창원 특례시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도의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민간단체의 실체를 확인하고 부정사용이 있는지 꼭 살펴봐 주십시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염원하며 올바른 통일 민주정책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창원시는 그동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전체 21개 세부사업 중 19개를 대상으로 담당 부서의 자체 성과 평가 지표를 통한 자체평 결과가 낮게 나왔다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체평가를 공개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많은 예산 삭감을 납득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2024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88억 7천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 중에서 6개의 사업이 53억 9천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창원시는 타당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신앙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환경은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57선상으로 늘어나면 대기질이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더 악화될 기단 결과도 예측했습니다. 항만한 국가 기반시설로서 운영에 따른 혜택은 전 국민이 보게 되지만 피해는 해당 지역과 주민들로 한정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 항만과 배후도시가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시장 주변의 환경오염 기준치 초과에 대한 창원시와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번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적극적인 의료 폐기물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일선에서는 의료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 관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하지만 관내에서는 의료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의료 폐기물은 전혀 없으며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매립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매립장 및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자체 처리 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신생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멸균 시스템 구축 플랜트 사업을 육성한다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최근 이수신 장군 성전지 순례길 관광 상품을 선보였는데 하포해전에 관해서는 어떠한 학술적 조사도 이루어지질 않았고 관련된 기념식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포해전이 유명한 해전이기도 하지만 해전 발생지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포해전지 장소 선정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창원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창원 임진왜란 성전 문화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해 신안 건설 계획은 우리나라 대표 항만 물류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항만은 단순 하역 보관 중심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만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진해 신항이라는 명칭만 부여하고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진해 지역에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의문과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진해는 항만 물류 거점 지역으로서의 특수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진해 신항이 있는 진해 지역에 미래형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창원시가 기업에 적극 의사를 타진할 기회가 생긴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주요 장기 표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며 특정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상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공직 사회는 경직되고 적극 행정은 실종되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장기 표로 사업의 해법을 당당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원시는 원전과 방위 산업을 중점 사업으로 하는 국가 산단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의 전략 산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전과 방사는 시대의 변화와 외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지금처럼 호황을 누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